안녕하세요. 강북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할 여러분의 고등학교 첫걸음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이 눈부신 길처럼 여러분 앞에도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요. 물론 설레는 마음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여정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내내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진로전담교사 이봉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알아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내 꿈은 뭐지? 하는 질문이요. 왠지 꿈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고 뭔가 대단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다들 조금씩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두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관점이에요.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말했죠.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와, 정말 멋지고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에 지금 당장 그런 거창한 꿈이 없다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등장합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큰 꿈 없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신에 저 멀리 있는 미래보다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일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유재석 씨 생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믿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놓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 오늘 하루라는 작은 씨앗에 최선이라는 물을 주는 거예요. 거창한 꿈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 바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관성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관성.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려는 우리의 습관 같은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괜히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공부는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진자처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려는 성질, 그게 바로 관성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요, 이 익숙한 관성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탁 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관성을 깨는 방법이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방 전체에 대청소하기가 아니라 일단 책상 위만 치워볼까? 영어책 한 챕터 다 끝내기가 아니라 오늘은 단어 딱 2개만 외워보자. 어때요?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해서 실패하기조차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단어 2개,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이면 730개예요. 결코 작지 않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부딪혀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면서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삶의 관성을 깨기 위해 시도해볼 첫 번째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이라? 정말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큰 결정이죠. 수많은 길 앞에서 어떡하지 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가 되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면요. 눈앞에 정말 수많은 선택지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이게 마치 거대한 선택의 산 앞에 혼자 딱 서 있는 그런 기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정하는 건 정말 긴 여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행이든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좋은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는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8,467.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랑 전문대학에 있는 학과의 총 개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숨이 턱 막히는 숫자예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길을 잃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질서를 탁 잡아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지도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그 지도의 정체는 바로 한국교육개발원, 우리가 보통 KED라고 부르죠? 여기서 만든 표준 전공분류 체계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여정을 이끌어줄 정말 든든한 지도가 될 거니까요. 이 지도가 왜 좋냐면요. 정말 체계적이고 간단해요. 복잡한 모든 전공을 딱 3단계로 정리해 주거든요. 마치 지도를 확대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7개의 아주 큰 분야, 대분류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35개의 중분류가 나오고 거기서 더 자세히 보면 180개의 구체적인 소분류 전공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이 지도의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일종의 7개의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7개의 대분류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 바로 인문 계열입니다. 인간의 문화, 역사, 언어.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곳이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좋아한다?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 계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 구조와 규칙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는 분야예요. 경제, 정치, 여러 사회 현상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바로 이곳을 탐험해 봐야겠죠? 세 번째. 교육 계열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사와 교육 전문가를 키워내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공학 계열. 과학 이론을 가지고 상상만 하던 것들을 현실로 뚝딱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저 거대한 다리까지 우리 삶을 바꾸는 모든 혁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연과학 계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지? 생명이란 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 정말 근본적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학 계열입니다. 여긴 다들 잘 아시죠?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모든 학문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는 예체능 계열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예술, 그리고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짜릿한 체육 분야가 모두 여기에 속해 있죠. 자, 이렇게 7개의 큰 대륙을 한번 쫙 둘러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죠. 이 큰 분야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전공까지 연결되는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봤던 인문계열이라는 큰 대륙 기억나시죠? 이걸 확대해보면 언어 문학이라던가 인문과학 같은 중분류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바로 국어 국문학, 심리학처럼 우리가 실제로 지원하게 될 구체적인 전공들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공학 계열도 한번 볼까요?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을 거예요. 공학 계열이라는 대분류 아래 컴퓨터 통신이라는 중분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으로 딱 나뉘는 거죠. 어때요? 관심 분야를 찾아 들어가기가 정말 쉽겠죠? 자, 어떠세요? 이제 이 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막연하기만 했던 그 선택의 산을 오를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길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제 이 든든한 지도를 손에 들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지도는 넌 여기로만 가야 해 하고 길을 정해주는 규칙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멋진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7개의 대륙이 그려진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뎌 보고 싶은 대륙, 가장 먼저 탐험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대학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어서 머리 아프시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입시 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던 그 대입 공식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새로운 길을 안내해줄 확실한 지도를 딱 그려드릴게요.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요? 바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입시판을 바꾸는 핵심인 거죠. 고교학점제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학생처럼 여러분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짜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바로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길을 잃을 일이 없겠죠?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게 대입 4년 예고제의 전체 그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3 2월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고3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정보가 공개되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입시 규칙이 확 바뀌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을 막아주는 뭐랄까 든든한 안전장치 같은 거거든요. 좋아요.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큰 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인데요. 이 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열립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요. 제일 먼저 9월, 가을에 수시 모집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가 나온 뒤, 겨울이죠? 1월에 수능 성적이 주로 활용되는 정시 모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월에 혹시라도 대학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원 횟수 제한인데요. 수시에서는 최대 6번까지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정시에서는 가, 나, 다 군별로 딱 한 번씩 총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변화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시간이에요. 2027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두 학년 선배들의 입시 계획을 보면 우리 입시가 어떻게 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전체 대학 정원이 1,600명이나 늘어서 총 77,611명이 됐습니다. 와, 이건 뭐 기회의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모집 방식의 변화입니다. 대학들이 학생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뽑는 이 수시 모집 비중은 늘리고요. 반대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은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변화, 바로 지역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경쟁의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흔히 학종이라고 부르는 전형의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또 깊이 있게 들었나. 그리고 둘째, 전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폭넓게 공부했나.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불필요한 스펙 쌓기 부담이 줄어서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아있는 항목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수업 시간에 한 발표, 토론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의 중요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대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것의 기본은 학교 생활입니다. 내신 성적, 수업 태도, 이게 이제 평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둘째,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독서. 이제 책 목록만 쭉 쓰는 건 의미 없어요. 국어 보고서든 사회탐구 발표든 책에서 얻은 지식을 활동에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랑 한국사. 이거 절대 평가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은 탄탄하게 다져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새로운 입시라는 지도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부디 여러분만의 멋진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엔 바로 그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또 학부모님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죠.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좋은 성적? 화려한 스펙?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것?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단 하나의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가 줄여서 학생부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을 오롯이 이 학생부 하나로 평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대학들이 학생부를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류 100%로 한 번에 딱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1단계에서 서류로 거르고 2단계에서 성적이나 면접을 보는 단계별 방식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어떤 방식이든 그 시작은 무조건 서류평가, 즉 학생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서 대학이 학생부를 들여다볼 때 어떤 열쇠를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학업 역량. 둘째, 진로 역량. 이 두 가지가 각각 4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 20%입니다. 이 도넛 차트만 봐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역량이 이건 학업, 이건 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서로 맞물리고 겹쳐지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공부 잘하는 능력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성적, 즉 학업 성취도가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즉 학업 태도, 그리고 이건 왜 그럴까 하고 파고드는 지적 호기심, 바로 탐구력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성적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빠르겠죠. 이 학생부 예시를 한번 보세요. 단순히 무슨 과목 몇 등급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각 과목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썼는지 그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 시작해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그걸 심화학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이 학생의 지적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방금 본 학생이 왜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식을 받아 적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걸 다른 과목 지식이랑 연결해보고 거기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탐구한 거죠.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학업 역량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봤으니 이제 그 위에 어떤 기종을 세워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목표를 보여주는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40%. 진로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학업 역량과 똑같죠? 그만큼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진로 역량이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 이과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꿈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깊이 있게 탐색하고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이 학생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학년 때부터 독서 토론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떴어요. 그 관심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인권과 법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로 점점 깊어지죠. 어떤가요? 그냥 이것저것 찔러본 게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관심사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스토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만의 진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무조건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동아리든 봉사든 독서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어떻게든 내 진로와 연결 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중에 면접에서 이 활동 왜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 꿈인 5호와 관련해서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공동체 역량. 비중은 20%로 앞에 두 역량보다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과 사회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그냥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와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설 줄 아는 리더십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한도반 이벤트성으로 화려하게 한 활동보다 2년 동안 방송반, 환경정화, 과학실험 도우미처럼 자기 자리에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온 모습, 이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겠죠? 성실함과 책임감은 바로 이런 꾸준함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입학사정관, 즉 평가자들은 여러분의 학생부 곳곳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친구들과 과제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했지? 어려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줬지? 학급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업, 진로, 공동체,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어떻게 하나의 목걸이로 꿰어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학업적 호기심, 진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활동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학생부를 딱 펼쳤을 때, 이 학생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그림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듣는 모든 수업, 참여하는 모든 활동,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완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말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작은 활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 진정성이 여러분의 성공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고등학교 3년,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3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공부의 핵심 기술, 그 청사진에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고등학교요? 그냥 중학교 4학년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해요. 룰도 다르고 이기는 전략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 질문에 네, 그럼요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진짜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작되면서 1학년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직접 골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이 기초가 탄탄해야 뭘 선택하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은 저는 이만큼 준비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서 이기려면 우리한테는 비밀병기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혼공입니다. 네, 맞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 있죠. 그건 그냥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배움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성적은 배운 걸 혼자 앉아서 끙끙대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바로 이 익힘의 시간에서 갈리는 겁니다. 이 익힘의 시간이 바로 혼공이고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소위 공부 고수들이 전부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공부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제대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냐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토록 중요한 혼공, 대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청사진, 그 설계도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그냥 공부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둘째, 2시간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수학 20문제 풀어야지처럼 공부할 양, 즉 분량으로 계획을 짜는 거죠. 셋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실천이죠. 배운 걸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써보거나 옆에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뭘 잘했고 뭘 못했나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이 4단계 사이클만 제대로 돌리면 여러분도 공부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들의 핵심 과목이죠. 국어, 수학, 영어에 각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모든 공부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 바로 국어입니다. 아마 이 말에 내 얘긴데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니 수학, 영어 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책을 읽으라는 거야.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독서는요, 다른 공부 시간을 뺏는 추가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공부의 효율을 쭉 끌어올려주는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긴 수학 문제, 지문이 긴 과학 탐구 문제, 전부 다 글로 되어 있잖아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즉 독해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 기회조차 얻기 힘든 거죠. 결국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다른 매체랑 연결해보고 또 직접 써보는 거. 이 5가지 전략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는데 국어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모든 과목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수포자들을 양산하는 과목이죠.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체 어떻게 정복해야 할까요? 수학? 에이,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측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푸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어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공식 뒤에 숨어 있는 개념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 원리를 모른 채 그냥 기계처럼 문제만 풀잖아요? 그럼 조금만 문제를 꼬아내거나 처음 보는 유형이 나오면 그냥 손도 못 대고 무너지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마치 수많은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를 갖는 것과 같아요. 이게 진짜 수학 실력입니다. 정의부터 이해하고 기초 문제를 반복해서 실수를 줄이고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응용되는지 분석하고 풀이 과정을 직접 써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 5가지 전략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짓도록 도와줄 겁니다. 특히 마지막, 오답 역추적.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과목입니다. 바로 영어. 영어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과는 좀 달라요. 이건 언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벼락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감각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해요. 문장 구조 파악, 즉 끊어읽기부터 시작해서 맥락 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단락의 논리를 예측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따라 읽는 쉐도잉까지. 이 전략들은요, 그냥 시험 점수 몇 점 올리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영어 실력, 평생 가는 영어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법입니다. 특히 쉐도잉 같은 건 당장 수행 편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을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영어책을 읽고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바로 지금 기르는 거라고요.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공부라는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쭉 살펴봤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계획부터 완벽하게 짜고 해야지 하다가 결국 하루, 이틀 미루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좋아요. 뭐든 괜찮으니까 일단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청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마스터해 나갈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어 단어장 만들기? 수학 오답 노트? 아니면 영어 문장 쉐도잉? 그게 무엇이든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